공부를 한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또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. 부동산에 부자도 올랐던 부인이었습니다. 물건을 투자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누워서 껌먹기죠. 야, 2달 만에 파신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그냥 단순 계산해서 세전 1억 5천. 네, 한 1억 4,200 정도? 수익이 8,500 정도. 그러면은 지금 통장에 딱 꽂히는 게 1억 5천 나서. 맞습니다.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뒤에 보이는 큰 건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인데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고부가 가치의 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큰 건물 안에 여러 이제 업종의 사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 공간을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. 첫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, 작은 제조 형태의 공장들이 각각의 호실들에 들어가서 제조를 하는 형태의 물건이고요. 두 번째는 사무실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오늘은 첫 번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배워보러 왔습니다. 이 공장에 오늘 제가 왜 나와 있냐, 제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지 2개월 만에 엄청난 사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.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자,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이곳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명도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. 제가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은 주인공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한 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또 엄청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했는지,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 대표님 1기 수강생으로 지금 28살 울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원래는 부동산 이쪽으로 아예 안 하셨던 거잖아요. 부동산에 부자도 올랐던 부인이었습니다. 첫 낙찰을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다 매도까지 됐다는 게 아직까지 솔직히 믿겨지진 않는데 잔금까지 치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누워서 껌먹기죠. 야, 이제 한 건 낙찰 받고 이렇게 처리했는데 누워서 껌먹기다. 여러분 들으셨죠?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이 물건을 투자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파트가 아무래도 경쟁률도 많이 세고 조금 더 수월한 물건을 찾고 싶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를 이제 민건의 강의 통해서 듣게 되었고 투자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다는 게 임장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 다른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보다 훨씬 더 좀 컨디션이 좋았다.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었는데 시설도 훨씬 좋으니까 빨리 팔리고 잘 팔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. 맞습니다. 대단합니다. 그럼 이 물건을 언제 낙찰 받으신 거예요? 이거는 저희가 8월 중순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럼 오늘이 24년 10월인가요? 네, 23년 10월입니다. 23년 10월 2달 만에 파신 거예요? 예, 맞습니다. 그 노하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이죠. 그럼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? 제가 이거는 5억 2,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습니다. 5억 2,800에? 네. 그럼 얼마에 파신 거예요? 이제 2달 후에 지금 잔금을 치른 게 6억 7천만 원. 그냥 단순 계산해서 세전 1억 5천? 네, 한 1억 4,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대기업 임원 수준의 저 임원분들 이상의 그거를 대단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밖에 안 나와요.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이 물건을 처리할 때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출을 혹시 얼마나 받으셨어요?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% 정도는 수월하게 좀 나오는 편이어서 예, 초기 투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. 1억 5천 정도? 네. 대출이 80%까지 1억 5천 넣고 1억 5천 번 거네요? 예, 맞습니다.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? 대학교 4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년 공부해서 회전 1억 5천. 어마어마하네요.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? 최종 수익률은 저희가 정확하게 52.9% 정도 나왔고 2개월 만에? 네, 2개월 만에고 그래서 세후 수익으로는 저희한테 통장에 딱 꽂히는 게 8,500 정도. 1억 5천 나와서 8,500. 맞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23년 8월에 다들 금리 높다고
두려워할 때 이렇게 낙찰 받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잘 팔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물건을 통해서 또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, 저도 이제 다른 분들처럼 아무래도 하락장이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불안감도 있었고 한데 정확한 좀 시세 조사와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고 네. 무엇보다도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실행하는 게 맞아요.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배웠었습니다. 그 부분을 너무 좋게 봤었는데 지금 울산에 거주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울산에서 서울 또는 이런 안산까지 매주 거의 한 번, 두 번씩 왔었죠. 네, 주에 2번씩 왔었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하시면 돈 벌 수 있는 겁니다. 명도는 어땠어요? 명도는 제가 지금 여기 이 물건 공장에 들어와 있는데 네. 사실 처음 와본 거거든요. 저는 울산에 있었다 보니까 한 번도 이 공장에 낙찰받고 온 적이 없었고 네. 명도는 다 비대면으로 전화로 명도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나요? 예, 명도도 비대면으로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. 팁을 좀 알려주시죠. 일단은 팁이라고 하자면은 제가 임장을 왔었을 때부터 일단 뭐 부동산 사장님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라든지 관계를 잘 구축을 해놔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현장에 안 와도 되게끔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전화로 직접 좀 요청을 드렸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레버리지를 한 거예요. 예, 어떻게 보면. 맞습니다. 제가 계속 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게 중개사분, 그리고 관리소장님, 인테리어 사장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 같아서 명도도 엄청 깔끔하게 해결된 거죠. 네, 완전 깔끔하게. 지금 보시면은 다 치우고 가셨어요. 에어컨도 막 이런 것도 망가뜨린 거 없이 다 깔끔하게 하고 나가셨거든요.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물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왜 이 물건을 선택하셨는지.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실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도 이 단지가 월별로 매월 찍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단지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 네. 그리고 이 물건이 지식산업센터 2층에 있는 물건이거든요.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드라이브인이라는 구조로 2층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또 코너 물건에 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나와 있는 경쟁 물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.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도 발코니 확장을 하거든요. 근데 코너는 가장 사이드에 붙어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다른 거의 2배.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내가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 호실들보다 보통 평당 한 20에서 한 5% 이내로 좀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. 드라이브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 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층이 낮을수록 더 선호하고 선호도가 높으니까 더 비쌉니다. 그래서 이걸 알고 투자를 하셨던 거고요. 네, 맞습니다. 200만 원 차이로 낙찰받은 거예요. 맞습니다. 운 좋게. 낙찰가 측정의 비밀. 1차 때 이게 한번 나왔었던 물건이에요. 그래서 네. 연초에 18명이 입찰을 하셨었거든요. 18명? 예, 그때 5억 2,500에 한번 낙찰이 됐다가 미납이 됐어요. 이번 회차에 들어갈 때는 이제 미납된 사유는 후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납 사유도 임장 때 좀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저는 그 미납 사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구나 해서 1차 때 낙찰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여서 좀 가격을 썼습니다.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남들이 꺼리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서 입찰하는 게 바로 경매의 포인트입니다. 그럼 돈 많이 버셨으니까 뭐 하실 겁니까 이제? 딱 제가 생각한 보상 하나는 라섹 수술 하나 받고 깨끗한 눈으로 임장을 많이 다녀서 좋습니다. 더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. 첫 사례를 성공을 잘 시켜야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런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드셨으면 하고요.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공부를 하고 공부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성공 사례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수익을 잘 내고 성과를 남들보다 빠르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성공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내 걸로 만들고 모방을 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여러분이 모방해서 하신다면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부자 친구들 파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부자 친구들 파이팅!